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인 오징어가 지난해 최악의 어획량을 보이면서 어민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약속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마저 까다로운 대출 요건 탓에 받기가 쉽지 않아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이 가장 활발한 포항 구룡포항. 이맘때면 한창 조업을 해야 할 채낚기 어선들이 줄줄이 묶여 있습니다. 극심한 어획 부진 탓에 2달 전부터 사실상 조업을 철수한 겁니다. 실제로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위판량은 2022년 8,500톤에서 지난해 2,500톤으로 3분의 1 아래로 줄었습니다. 특히 구룡포는 5분의 1로, 울릉도는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조업을 할수록 적자이다 보니 이미 도산 위기에 처한 어민들도 상당수입니다. 거의 10월 중순, 11월 말 거의 이래가면 다 절망해 주니까 최악이지. 거기가 안 나니까. 나가도 수입이 아니고 적자니까. 급기야 정부가 지난달 오징어잡이 어민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3천만 원씩을 수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협 이사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아직도 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초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담보 능력이나 신용 등급이 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민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어민들이 지금 뭐 전부 다 이자 연체 나가 있는데 등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등급 되면은 말라 우리가 그런 돈 받겠습니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래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연체를 계속 나오고 나중에 결국 이제 부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수협 측에 원활한 자금 지원 방안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융자 요건은 수협 자체 결정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은 수협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갖는 구조여서 보수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어민들은 최근 10년간 오징어 어획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어선 감척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형산강 환경 정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9년까지 7,600억 원을 들여 형산강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를 준설하며 서촌교 등 7개 교량을 다시 설치합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형산강 하천 정비와 함께 형산강 지류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방하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지역 대부분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평균 경쟁률이 1대 1도 안 되는 미충원 학과들도 나왔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 충격이 큰 가운데 수도권 선호 및 특정 계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대학들은 올해 정시 모집에서 평균 2대 1에서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대와 경일대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5.32대 1로 지난해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상위권 학생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에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현상까지 더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지역 대학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 지역이 젊은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역 자체도 이렇게 퇴보할 수. 특정 계열 쏠림 현상도 두드러집니다. 대학마다 의학 계열은 평균 경쟁률보다 최소 2~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의학학과가 없는 대구대와 경일대에선 보건 계열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시 모집 정원을 못 채운 곳도 있습니다. 대구대는 원예학과와 동물자원학과 등 5개 학과를 통합한 과학생명융합대학이 0.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운대 역시 11개 계열 중에서 항공시스템 계열과 소프트웨어 융합 계열 등 5곳에서 경쟁률이 1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시 원서를 3장까지 쓸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 3대 1은 넘어야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추가 합격에 따른 이탈까지 감안해야 해 사실상 무더기 미달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상향 지원이거든요.
입학시장 자체가 지방사립대 그리고 규모 큰 대학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학령 인구 감소, 인기 악화 및 수도권 선호 현상에 의대 쏠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지역 대학들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시 추가 모집과 함께 복수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면서 합격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대학 간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 경주시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브루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이펙 경주 유치를 위한 유치 제안서 작성과 홍보,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홍보와 유치, 개최에 필요한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연이 끊기고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안동시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김서현 기자가 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안동의 장례식장에서 단 하루뿐인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17일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80살 항모 씨.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상주를 맡아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립니다. 고인은 수십 년 전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도망쳐 홀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자녀와도 이미 오래전 연이 끊겼습니다. 안동시는 2년 전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황 씨처럼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연고가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고 시끌벅적해야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축복이나 그다음에 또 애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조례 제정 전만 해도 무용고 사망자의 시신은 별도 장례 절차 없이 화장터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공영장례 시행 첫 해에는 20명, 이듬해에는 24명, 지금까지 모두 44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중 무연고자는 16건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였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일일 빈소를 이렇게 마련해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00여 명에서 3년 사이 4,800여 명으로 80% 넘게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가족관계 단절 현상도 동시에 늘면서 고독한 삶이 고독한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회에선 지자체의 공영장례를 의무화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는 3월 공영장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작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서명운동에 당초 목표 20만 명을 초과한 3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시는 재경 포항향후회는 물론 경주와 울진, 영덕과 울릉 등 도내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열망과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공식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서명 명부를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의 2023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이 경상북도 문화 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영해면에서 개최한 만세시장 스트릿 아트페스타는 귀촌 예술가와 청년들이 전시 공연과 아트 투어를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